네, 오늘 일발장자는 앞서 황재수 부지점장 그 이슈 앤 소문하고 비슷한데 맥락은 정부 정책에 막 쓰지 마라 이렇게 합니다. 정부 정책 드라이브가 어제 다들 뉴스 보셨겠지만 에너지 정책에 대한 정립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볼 거냐? 그리고 또 요즘 폭염, 혹서기에 폭염, 열대야, 전력 수요 급증, 블랙아웃 또 이런 얘기 또 나오죠. 매해년마다 반복이긴 한데 조금 느낌은 다른 것 같습니다. 너무 더워도 너무 덥죠. 자, 그래서 어제 이제 장 마감 후에 시간에 거래해서 스마트 그리드 관련된 이슈가 조금 주목을 받은 것 같은데 연결성을 지어서 하나 보도록 하죠. 몇 번 했던 기업이긴 한데 G2파워라는 기업입니다. 신규 상장 기업이고요. 내용 설명드렸듯이 탈원전 백지와 원전 비중 2030년까지 30% 확대 이 내용 나왔고 전력 수요 급증하고 스마트 그리드 스마트 분전, 배전, 이런 얘기들도 항상 따라 붙는 거죠. 이 G2파워의 주력 산업이 바로 변압기, 수배 전반, 그러니까 전력을 받아가지고 배분하는 그 인버터 전원기라고 해야 되나요? 전문 용어긴 합니다만, 그것이 주력이고, 고압기기 차단기, ESS, 태양광 발전 시스템, 이런 것들이 주력입니다. 근데 주요 매출처가 공공기관 태양 발전 시스템 쪽이에요. 그러니까 안정적이라는 얘기죠. 관급을 하게 되면은 매출의 기복이 이렇게 심하진 않습니다. 작아요. 작은 회사입니다. 자본금이 18억 원, 시가총액 1,100억 원, 신규 상장 기업입니다. 자본금이 18억이라는 얘기는 어제 또 시장에서 뜨거웠던 무상증자 테마, 충분히 가능성이 있죠. 18억까지는 안 돼요. 저 늘려야 돼요. 어떻게 늘릴 건지는 회사가 고민하겠지만, 하여튼 그런 것들 쭉쭉 연결해 보니까, G2파워라는 기업도 있구나. 지난번에 저희 정태근 팀장이 한번 쭉 하셨던 기업이긴 한데, 자, 그렇습니다. 정부 정책에 맞서지 마라. 정부 정책, 가보죠. 사실 이제 이 G2파워 최근에 저도 좀 관심을 가지는 종목 중에 하나고 상장된 지 얼마 안 돼가지고 사실은 맞아요. 이게 조금 이제 그 부분 때문에 시장에는 좀 많이 알려진 종목은 아니에요. 근데 이제 최근에 앵커에서 말씀해 주신 대로 이 무상증자 이슈가 부각이 되면서 이 종목도 이제 그런 그 어떤 이제 종목의 픽에 좀 들어가는 이런 성격을 가지고 있고 말씀하신 대로 이제 광급 시장의 수배 전반 1위 업체입니다. 이거는 앵커에서 말씀했지만은 굉장히 안정적이에요, 사업 구조가. 그러면 기본적인 어떤 그런 부분들이 있다라는 얘기고. 아니, 정부가 지금 그쪽에다 돈을 그렇죠. 쓰겠다는데.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최근에 어떤 매출액을 보면은 굉장히 안정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매출액 같은 경우도. 그리고 뒤에 설명을 드리겠지만 이 수배 전반이라는 게 고압의 전력을 그 저압 전력으로 변환해서 사용처의 전기를 분배하는 시스템이 수배 전반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굉장히 필수적인 어떤 그런 시스템이라고 할 수가 있겠고, 그리고 이제 이 G2파워의 기술력적인 측면에서 보면은 이 CMD라고 해가지고 상태 감시 진단 기술이라는 게 있는데 이게 이제 사물 인터넷 기술이라든가 AI라든가 이런 걸 접합을 시켜서 전력 상태를 모니터링하고 진단하는 시스템 기술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수배 전반, 태양광 발전 시스템, ESS 이런 쪽에 이제 탑재라든가 설치가 되는 그런 시스템을 이제 그런 기술력을 가지고 있고요. 이제 최근에 앞에서도 잠깐 언급해 주셨지만은 태양광이라든가 풍력 발전에 봤을 때 이 수배 전반이 반드시 들어가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특히 이제 공공기관이라든가 이 G2파워의 어떤 그 기업의 성격이 공공기관 물량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공공기관의 수배 전반이라든가 인버터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다라는 거고 지금 350개 이상의 레퍼런스, 공공 레퍼런스를 보유하고 있어요. 이미, 그러니까 이건 아무래도 이제 이 공공 쪽에서의 어떤 그런 이 수준은 기존의 이런 레퍼런스 갖고 있는 회사들이 절대적으로 유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러한 그 태양광 발전이라든가 이런 보급이 이어지면서 성장선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고, 금년에 이제 2월 된 수주 잔고가 한 305억 정도 되는데 수주 증가율이 연평균 한 30% 정도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만 가지고도 굉장히 안정적인 성장세를 우리가 알 수 있고요. 추가적으로 봤을 때 지금 이제 광섬유 SOC 시설 안전진단 시스템이라든가 또 친환경 전력기기 제품이라든가 전기차 충전 시스템이라든가 그러니까 지금 이제 새롭게 또 진출하려고 하는 사업들 자체도 굉장히 좀 시장에서 핫한 사업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감안한다면은 이 종목이 최근에 이제 주가가 상장 이후에 쭉 빠졌다가 이제 거의 그 상장 시 가격까지 회복을 했다가 지금 또 조정을 받고 있는데 요즘 신규 상장 종목들이 저렇게 툭툭 올라오죠.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런 종목들은 특히 앵커께서 말씀해
말씀해 주신 대로 어떤 정부의 정책적인 방향성과 상당히 맥을 같이 하고 있다라는 점에서 저는 조금 이제 아직까지 상장된 지 얼마 안 됐지만은 조금 관심 있게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네요. 저보다 더 자세하게 알고 계시고 뭐 디테일하게 찾은 건 아니고 그냥 감각적으로 작은 기업들로 요즘 좀 피해 다니는 전략 내지는 뭐 생존 전략을 제가 많이 강조하지만 자, 김병민 매니저의 생각은 어제 모아 데이터인가요? 그렇죠. 500% 무상 증자. 네, 맞습니다. 요즘에는 이제 무증도 이게 트렌드가 예전에는 100% 하면 와 이랬었는데 요즘에는 100% 갖고는 뭐 성이 안 차고요. 그러게요. 500%막 1000% 이렇게 해야 이게 이제 시장에서 주목을 좀 받고 있거든요. 네. 대부분의 이제 지금 이 무증 관련된 종목들이 사실 이제 공구먼 요 종목을 대장으로 지금 좀 움직이고 있는 것 같아요. 처음엔 노터스라는 그렇죠. 기업이었고. 노터스가 이제 주가가 급등을 했다가 지금 뭐 제자리까지 갔고 오히려 노터스 이제 바통 터치를 받아가지고 공구먼이 지금 더 세게 올라가는 것 같고 일전에 뭐 무증하고는 상관없지만 현대사료 같은 이런 종목들이 급등을 할 때와 거의 유사하게 매일같이 그냥 이게 소위 말해서 이제 점상 가는 흐름이 나오고 어제도 네. 물량이 조금 풀리는 듯 했는데 사실 거래가 그렇게 많지도 않고 한 200만 주 정도 거래 나오고 나서 다시 상한가에 안착을 해버렸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이런 종목들을 찾기에 혈안이 되어 있는 거죠. 시장이 매크로 변수에 이제 조금 민감하게 움직이고 뭐 등락이 계속되는 변동성 장세가 나타나다 보니까 오히려 이런 쪽이 조금 더 확실한 대안 아니냐 이런 이제 시각이 분명히 조금 있는 것 같아서 뭐 그런 테마를 이제 찾는데 많은 종목들을 좀 관심을 갖고 있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좀 해볼 수 있을 것 같고 오늘 네. 말씀해주신 이제 G2 파워는 뭐 팀장님 워낙 지금 잘 설명해 주셨던 것처럼 사실 이제 본업에 대한 부분들만 봐도 나름대로 이제 괜찮은 관심 종목이 될 수 있는 그런 회사라고 보여지거든요. G2 파워가 어쨌든 뭐 정부 정책이 지금 맞서지 말라 이런 이제 표현을 해주셨지만 사실 지금 뭐 정부의 지지율이 그렇게 썩 좋지 않다라는 게 네. 약간 이제 조금 디스카운트 요인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정도로 사실 뭐 기업의 내용 자체는 워낙 좀 좋고요. 정부 주도의 이제 친환경이라든지 특히 이제 스마트 시티, 스마트 그리드 뭐 이런 쪽과 관련해서 부각이 좀 될 수 있고 우리가 이제 어제 뭐 네옴시티 말씀드렸잖아요. 네옴시티. 네, 이 회사가 뭐 진짜 뭐 사우디가 한다는 얘기는 아니지만 관련해서 그런 스마트 시티, 스마트 그리드가 이제 모든 이제 친환경 도시, 신재생 도시에서는 가장 좀 기본적인 인프라가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성장성에 대한 부분들은 좀 방점을 좀 둘 수 있을 것 같고 오늘 대신에 이제 관심 종목은 어쨌든 무증과 관련된 이슈 속에서 이제 좀 주목을 해볼 만한 종목인데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종목은 본업에 대한 내용과 그리고 이제 무증에 대한 가능성을 이제 얘기를 하는 거지 무조건 이제 테마를 따라가자는 의미는 아니니까 그렇게 좀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고 가온칩스 제가 최근에 이제 몇 차례 말씀드렸는데 이 종목도 유보율이 정말 좀 높거든요. 근데 지금 딱 보면 G2 파워하고 차트 모양도 거의 비슷하고 뭐 공모가 대비해서는 조금 올라와 있는 자리이긴 하지만 뭐 공모가가 지금 13,000원 정도니까 지금 가온칩스도 하단을 어저께 이제 조금 잡아주는 흐름이 좀 나타났기 때문에 네. 이런 애들도 이제 무증에 대한 기대감 뭐 유보율이 워낙 또 높기 때문에 뭐 그런 부분들을 한번 감안을 해보면 될 것 같고 또 하나 제가 이제 아침에 부랴부랴 한번 찾아본 종목이 레몽레일이라는 종목이에요. 네, 이 종목도 유보율이 1000%가 넘거든요. 근데 이제 뭐 사실 그 최근에 컨텐츠 관련된 종목들 특히 이제 A스토리 같은 종목들이 다시 한번 좀 주목을 좀 받고 있고 뭐 스튜디오 드래곤도 반등이 좀 들어오고 있고 근데 지금 레몽레오는 주가 보시면은 거의 뭐 바닥에서 반등이 없이 지금 누워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이 이제 거래량이 없다는 것 자체가 지금 보시면 거의 3개월 동안에 1거래량 자체가 뭐 하루에 지금 뭐 3만 주, 4만 주 이렇게 지금 거래되고 있거든요. 뭐 네. 주당 가격이 지금 15만 원, 20만 원도 아닌데 15,000원짜리가 하루에 3만 주 거래된다. 이거는 좀 문제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종목은 거래를 오히려 늘려야죠. 거래를 늘리기 위해서라도 무증을 뭐 한 300%, 500% 해가지고 주가를 좀 떨어뜨리고 유통주식 수를 좀 많이 늘려서 거래를 좀 활발하게 만들어준다면 충분히 좀 재평가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종목이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G2 파워와 같이 뭐 본업에 대한 어떤 신뢰도 그리고 이제 무증에 대한 약간의 이제 뭐 테마 이런 것들을 이제 좀 곁들일 수 있는 종목으로 가온칩스, 레몽레인 요 두 종목을 한번 추가를 좀 해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게요. 무상증자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실 이제 최근에 뭐 김영민 매니저 말씀해 주셨지만은 하나의 트렌드가 돼버렸어요. 근데 이제 이게 뭐 저도 기업의 이제 본질은 예. 변하지 않는다는 건 이제 다 아실 거예요. 이게 네. 뭐 과거에는 사실 이게 최근에는 어떤 하나의 흐름은 과거에는 이제 상장되기 전에 좀 네. 이제 물량을 늘려놓고 상장을 하는 게 이제 어떤 하나의 그 정통적인 방법이었는데 최근에는 상장 이후에 최근에 이제 무상증자한 기업들의 공통적인 특징 중에 하나가 상장된 지 얼마 안 된 주식들이에요.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
기존의 장 외에서 어떤 물량을 늘려놓고 상장하는 게 아니고 일단 좀 상장을 해서 시장의 평가를 좀 받은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그 이후에 어떤 그 무상증자를 통해서 좀 유통 물량을 늘리는 이러한 것들이 하나의 어떤 최근의 트렌드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근데 그러니까 저는 뭐 무상증자 재료도 중요하지만은 그러한 기업들이 과연 전 두 가지 나눠진다고 생각을 합니다. 단순히 주가를 띄우기 위한 무상증자냐, 아니면은 기업의 가치가 정말 좋은데 이런 부분들이 좀 이제 거래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유동성의 증가를 위한 무상증자냐, 또한 이제 주주 가치를 위한 네. 이런 것들이 좀 나눠진다고 생각을 하고요. 근데 최근에 무상증자하는 기업들은 뭐 상당히 많은 기업들이 저는 후자라고 생각을 해요. 일단 좀 자본금 자체는 작지만은 회사의 어떤 내용이라든가 또는 향후의 어떤 성장성이라든가 이런 충분히 있는 회사들이 무상증자를 이제 선언을 하고 있기 때문에 뭐 이런 흐름들은 당분간 더 이어질 것으로 보여지고요. 뭐 저는 이게 좀 너무 물량이 적은 주식들, 그러니까 아까 김영민 의원 말씀해주신 거래량이 너무 적으면 사실은 이 투자들이 일단 유입이 안 돼요. 네. 이 부분은 상당히 주가에는 치명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하나의 그 전략적인 무상증자는 충분히 좀 시도해 볼 만하다. 이런 말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주주 가치 재고 뭐 이런 얘기들 많이 합니다만 주주 입장에서 보면은 팔고 싶거나 사고 싶거나 그러니까 잠재적인 주주가 되더라도 뭐 주식이 있어야 사실 뭐 이런 거죠. 그렇죠. 또 샀는데 내가 어떤 이유로 또 주식을 매도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팔고 싶어도 못 팔고 뭐 맞아요. 저기다 던져야 되고. 그렇죠. 뭐 이 이러니까. 주식 투자의 장점이 말 그대로 즉시 황금성이잖아요. 네, 황금성이죠. 사고 싶을 때 사고 팔고 싶을 때 팔 수 있어야 되는데 유통 물량이 없으면 내가 몇천 주만 던져도 그냥 막 3, 4%확 빠져버리는 그런 정도의 또 효과라면 몇천 주만 사도 그러니까 확 올라가 버리고 몇십 이래버리면 퍼센트 사실 오르면. 투자자들이 특히나 기관 외국인들이 메이저 수급들이 이게 한번 붙어주려면 사실 걔네들이 뭐 10억, 20억만 매수를 해버리고 주가가 확 올라가 버리면 아예 매수 자체를 안 해버리거든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 결함이 있는 종목들은 오히려 이제 무증을 통해서 이게 주주 친화 정책이 아니라 사실 이제 주식시장의 어떤 유통 물량을 확보하는 차원에서도 긍정적인 부분인데 다만 이게 이제 무증이 사실 이제 투자자분들이 좀 오해할 수 있는 게 지금 앵커님도 강조해 주셨다시피 원래 무증이라는 건 사실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왼쪽 주머니에서 오른쪽 그러니까 주머니로. 아무것도 아닌 걸 너무 이게 큰 호재로 자꾸 인식을 하다 보니까 지나치게 이제 좀 뒤늦게 이런 테마에 이제 편성을 해가지고 피해를 보시는 분들 대표적으로 지금 노터스 네. 공구먼도 어찌 보면 또 그런 이제 주가의 하락이 나타날 가능성이 전혀 배제할 수 없거든요. 그런 측면들을 우리 또 투자자분들이 좀 유념을 하실 필요는 있겠다. 네. 이렇게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그래요. 무분별한 테마를 종용하거나 조장할 생각은 없는데 하여튼 그렇다라는 정도만 어찌 하다 보니까 정부 정책 얘기하다가 무상증자로 좀 빠져가지고 자 일발장자는 거기 마무리하고